네,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드디어 뉴욕 연은이 본격적으로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소문들이 좀 한간에 퍼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 30년간 단 3차례만 이루어질 정도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 아닙니까? 자세한 이야기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숨고르기 국면이 뚜렷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만 보면 혼조했지만 자산별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났던 시장입니다. 우선 주식시장에서는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선별이 두드러졌습니다. 나스닥은 강보합에 그쳤고 S&P 500과 다우는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죠.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고 뒤처졌던 종목들이 따라오는 전형적인 조정 흐름이었습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외환시장은 급변했었습니다. 말씀대로 엔화 가치는 일본과 미국의 당국 개입 가능성 경계 속에 하루 만에 1% 넘게 급등했고 달러는 주간 기준으로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그간 계속 금리 인상을 미루면서 엔화 약세를 방치했었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살아나면서 장기 금리를 계속 끌어올렸는데요. 그 상황에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은행의 책임 있는 통화 정책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엔화 절상을 압박해왔는데요. 말씀대로 뉴욕 연은의 레이트 체크까지 연결해서 이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엔화는 강세를 보였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국과 일본 당국의 개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화와 동조했던 원화 환율도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도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다소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은 가격도 드디어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었죠. 이달 들어서만 거의 40% 이상 올랐는데 이렇게까지 은 가격이 달궈진 이유, 비단 지정학적인 리스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은 가격은 추가 상승 여력은 계속 열려 있지만 변동성도 그만큼 커질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번 100달러 돌파는 단기 이벤트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선 상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글로벌 은 시장은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수요는 산업용과 투자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은은 금과 달리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산업 금속이기도 한데요.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등에서 쓰임새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구조적인 강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금 가격 급등의 대체 효과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이 온스당 5,000달러에 근접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 가능한 은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 대비 은의 상대 가치를 보여주는 금-은 비율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번 랠리가 아직 초기 국면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분명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경고는 변동성입니다. 가격이 급등할수록 하루에 10% 이상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급 제약이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지정학적 이슈나 연준 정책 기대가 바뀌면 조정적 폭도 클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은 가격은 안전자산 수요와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상승 논리는 살아있지만 100달러 돌파 이후에도 속도보다 진폭이 더 커지는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더라도 단기 조정과 높은 변동성은 함께 감수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간에서는 지금 은 가격이 밈주식이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현재 단기 과열 구간에 머물러 있는 은인 것 같습니다. 진폭에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FOMC가 기다리고 있죠. 거의 시장에서 확실하다는 것은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단행이 될 것이다. 문제는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좀 시작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에 가장 시장이 주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FOMC의 핵심은 금리를 동결하느냐가 아니라 연준이 과연 금리 동결을 얼마나 오래 멈출 생각이란 질문이 어떻게 답하느냐입니다.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가 아니라 연준이 이미 사이클 끝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동결이 일시적인 정지인지 아니면 상당히 긴 정지의 시작에 있는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하반기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75bp 인하했었죠. 지금 금리가 3.5에서 3.75%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기대가 빠르게 식고 있고 연준이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정책 휴직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시장은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을 빨라도 7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결 이후의 시간표입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은 살아있다는 정도의 여지를 남길지 아니면 지금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메시지를 더 분명히 할지가 관건입니다. 일부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추가 인하가 아예 없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연준 내부의 균열입니다. 현재 연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다는 우려와 고용과 소득의 모멘텀이 약하다는 걱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다시 변수로 떠오르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움직였다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의 톤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로 끝나는 상황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다음 연준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기준점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다시 키우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다소 매파적인 톤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빨라야 다음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나 재개가 될 전망이라니 그만큼 좀 시장에서 실망감도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